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전 상견례를 마친 40대 남성입니다. 결혼 상대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갑내기 여직원이고요.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전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살아야 할 집을 미리 마련해 두었고 대충 살림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안방에 침대랑 북박이장만 해달라고만 했었죠.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8천만 원이나 혼수를 해가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도 며느리만큼은 그런 부담을 지워주기 싫었던 부분도 있었기에 예단은 아예 하지 말자. 혼수는 딱 필요한 것만 해서 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최초 입주했고 거의 본가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집은 거의 새 집이나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여자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그래도 도배도 새로 하고 싶고 천장도 새로 하고 싶고 바닥도 예쁘게 장판을 하고 싶었나 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도배나 집수리를 해줬으면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하긴 해야겠지만 천천히 어찌할지 생각을 해보고 상견례가 끝나면 결혼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상견례가 끝나고 만나서 진작에 대화를 해보자고 했었죠. 내 집이니까 부모님을 개입시키지 말고 내가 내 돈으로 할 테니까 괜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그게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 많이도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처갓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예비 장모님이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안 주고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말을 계속 해봤자 너만 우습게 되니 더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상견례 전에 예비 처가에 3번이나 찾아뵙고 했는데 처음에 2번 정도는 정말로 환대를 해주시고 진심으로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조금은 뭔가 거리감이 있어 보이더군요. 문제는 상견례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양가 집안의 가족이 다 모이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가 어른들끼리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 예비 장인 어른이 저보고 몸에 담배가 해로우니 담배를 줄이게라고 해서 네 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예비 장모님이 엄마와 대화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다른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5번인가 7번인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땡땡씨 담배 좀 줄이세요. 담배 좀 끊어요. 그리고 제가 상견례를 마칠 때쯤에는 예비 장모님이 엄마한테 묻더군요. 예단은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고 예단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니 정말 필요 없으십니까? 하니 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확인을 하시더군요. 자제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정말 필요 없으신가요? 그러자 엄마는 다시 네, 정말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엄마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에게 혼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네, 혼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둘이서 잘 살면 되지요. 이랬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은 유행도 바뀌고 해서 살면서 살림을 채워가는 재미도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엄마는 제 여친 등을 쓰다듬으며 땡땡씨 오늘 고생했어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친은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장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여친이 어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모님 입장에서는 안 주고 안 받겠다 이거고 그러면 내 딸을 무슨 천대하는 것도 아니고 섭섭하다는 생각 이것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견례장에서 꼭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예의에 맞는 건지 그것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여친은 남자가 꽁하다,
장모가 사회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왜 그리 사람이 꽁한가, 포용력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제 가족들은 분명히 혼수를 전혀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들었는데 제 여친은 혼수를 많이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들었다고 하더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바라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조금 섭섭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꼭 그러셨어야 하시는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옹졸하고 편협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예비 처갓집에서 조금은 과하신 부분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집수리 문제를 둘이서만 논하자는데 집에 이상하게 전달한 여자친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추가로 상견례는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칭찬이 주를 이루는 자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제 흡연 부분을 상견례장에서 수차례 언급하시는 장모님이 좀 과하신 행동일까요? 아님 제가 예민한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상견례 이후 그날 저녁 다툼으로 인하여 파혼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상견례를 잘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은 그닥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사무실 업무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경을 안 써준다고 화를 많이 내더군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예비 장모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상견례 때 점심을 잘 먹었다, 선물 고맙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엄마에게 묻더군요. 제 명의로 구입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집이 몇 년 되었는지요. 그래서 엄마는 그 집 구입한 지는 7년 되었어요. 구입하기는 했지만 전혀 살지 않아서 거의 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7년이 되어서 그런지 벽지색이 좀 바랬어요. 그래서 도배를 하려니까 좀 아깝고 안 하려니까 좀 그렇고 나중에 둘이서 살아가야 할 집인데 사돈께서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우리 아들 집에 애들 아버지 옷하고 물건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물건 빨리 치워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닥 우리 엄마가 말 실수라든가 실례를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어른들이 통화를 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저에게 동시에 카톡이 들어오더군요. 땡땡아, 어머님이 우리 예단을 안 해온다고? 도배를 안 해주신다고? 니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나? 내가 왜 그 낡아빠진 집에 그냥 들어가야 해?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그 희생을 왜 해야 돼?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차라리 도배할 돈을 반반씩 내서 하자 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보고 그게 아니다. 나도 옆에서 들었다. 전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집이다. 도배도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거야. 부모님 개입시키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여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더군요. 땡땡아, 그 집 네 집이 맞아? 세상에 우리가 혼수를 안 해온다고 네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빼간다고? 정신 차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보고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물건 빼간다고 했지 살림을 빼간다고는 안 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열이 뻗치더군요. 도대체 그 집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으며 우리 부모를 뭐로 알고 그러는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예단이고 혼수도 안 받고 여자친구에게 부담 안 주려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요. 집에서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제 차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언제 우리 엄마가 도배를 안 해준다고 했으며 살림을 빼간다고 했냐? 도배는 내가 내 돈으로 부모의 개입 없이 할 거고 엄마가 가지고 간다고 한 것은 살림이 아니고 아버지 물건이야 라고요. 그런데 제 여친은 그 말을 안 믿더군요. 안 받아들이고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방에 들어와서 소주를 한 병 꺼내서 서너 잔을 마셨습니다. 화 좀 사귄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니는 우회된 게 우리 집을 어찌 생각하길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냐? 그러자 전화가 오는 걸 안 받았죠. 그러자 여자친구가 니도 전화 안 받네?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내용의 톡을 보내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기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응, 너랑 나랑은 안 맞아. 엄마 화났어. 안방에서 큰 소리 들리고 난리 났어. 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더군요. 그만큼 톡으로, 전화로 아니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집은 성심성의껏 상대를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그 집은 어찌된 것이 부모님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여친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집에서 오해를 해서 난리가 났어. 그 집에서는 혼수를 안 해온다고 살림을 다 빼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 라고요. 엄마는 펄쩍 뛰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도 들었잖아. 안 되겠다. 내가 그 집 어머님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해야지. 그런데 오해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그걸 오해한다고 하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요. 일단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폰을 꺼놨더군요. 이해가 안 되었죠.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서 그럴 수 있다. 내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할 테니 양가 어른들끼리 통화를 한번 해봐라. 오해는 풀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바꿔줄 테니까 자기 니는 장모님을 바꿔드려라. 그러니까 전화를 황급히 끊더라고요. 그러자가 엄마는 흥분을 했었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따로 이야기해 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뺐더군요. 엄마는 여자친구 보고 존댓말로 아직까지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땡땡씨, 내가 언제 혼수 안 해온다고 살림을 빼간다고 했어요. 애 아버지 물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땡땡씨도 그 집에서 같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당황을 하더군요. 처녀가 남자친구 집에 같이 살았다는 말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기분이 나빠졌는지 반말로 땡땡씨 기분이 언짢네?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다가 장모님이 폰을 빼앗았나 봅니다. 그러자가 엄마는 정중하게 다시 장모님한테 상황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일단은 상황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땡땡씨, 혹시 술 마셨어요? 저는 술 마셨다는 말을 참아 못해서 어머니 술 안 마셨습니다. 가슴이 떨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장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별일도 아닌 일을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제 딸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어머님 둘 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입 밖에도 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땡땡이가 말하길 우리가 혼수를 안 해온다고 집에 살림을 빼간다고 엄마가 말을 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드린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땡땡씨 혼수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예단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우리 집은 예단을 바란 적도 없고 혼수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집이야 마련되어 있겠다. 양가 어른들한테 손 안 벌리고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다시 장모님은 저보고 땡땡씨, 내가 이러면 우리 딸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진짜 실망했네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재차 그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아님 장모님한테 술 마시고 대드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 집에서는. 그러자 엄마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둘이서 한참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속으로 큰일 났다. 어쩌지? 하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정신이 멍해서 무슨 말인지 뒤섞인다. 그런데 여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 땡땡씨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도배를 한다고 하지만 제 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둘이 새 출발을 하는데 도배는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대신 부분 혼수로 냉장고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더군요. 참고로 나중에 여자친구는 장모님이 엄마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군요. 둘이 출발하는데 혼술은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엄마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고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헤어져라. 우린 순수한 마음에 상대방을 배려하였으나 그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 1시쯤에요. 여자친구 기세는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더군요. 들어봤습니다. 살림 빼라는 말이나 물건 빼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엄마가 화가 났다는 말은 내가 홧김에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걸 이해도 못 해주냐. 상견례 때 자기 엄마가 다 모인 자리에서 나보고 담배 끊으라고 여러 번 지적한 건 건강 걱정돼서 그리고 친하니까 한 말인데 그게 그리 받아들이냐. 또 상견례 때 혼수를 안 해준단 말은 본심에서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속이 좁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가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랑해서 재결합을 했습니다만 양가 집안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어지다 재결합을 반복했습니다. 이전엔 항상 저 자세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다가 좀 더 조건 좋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기회가 있었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태도가 확 변하더군요. 할 말을 한다고요. 아무튼 여자친구는 저에게 나중에 원망을 많이 하더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자기네 집에 당돌하게 군 건 맞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파혼당할 만큼 큰 잘못인가? 두 번째, 원인 제공은 내가 했지만 이 일을 키운 건 바로 너야. 세 번째,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그걸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파토를 낸 건 니는 마마보이다. 네 번째, 어머님은 경우가 없다. 어디 사돈들 집에 전화해서 행패를 부려. 우리 엄마는 일방적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다섯 번째,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남자가 도배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뜸을 들이고 하는 게 상식 밖이야. 솔직히 말해 니네 집은 안 주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디서 그거 가지고 유세를 부려? 여섯 번째, 너는 어디 장모 되실 분한테 술 먹고 술주정을 해. 너는 그걸 상황 설명이라고 하지만 그건 술주정이었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가정교육에서 판단이 된다더라. 일곱 번째, 어머님은 무례해. 어디 나보고 함부로 말을 놓고 언짢네 만회해. 여덟 번째,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 보고 같이 살 집에 와보라는 자체가 어깃장이 아니야? 본인은 이 부분이 납득이 가야 나랑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이 있었던 일을 끝까지 비밀로 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원인은 여친이 했으나 일을 키운 건 나란 것. 하지만 여자친구는 자기가 자기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자기 생각만에 갇힌 건가요? 추신입니다. 아래 댓글에 누가 제가 하자가 있느냐고 묻길래 빠뜨린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같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제대하고 바로 들어와서 지금은 6급이고 팀장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30대 후반에 들어와서 아직 8급을 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은 구입한 지 7년이 되었지만 32평형 아파트로 거의 살지 않아서 새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없이 순수 현금으로만 구입을 했었고요. 한편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저까지 3대째 공무원을 했고 할아버지는 6급으로 아버지는 4급 국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 재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타 지역에서 5급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엄마, 아버지, 나, 여동생 넷이고요. 여동생은 7년 전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나름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포함해 세 자매인데 한 명은 공무원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셋 다 시집을 못 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자 없습니다.